자, 이제 섹터 구분해가지고 좀 들어가 볼 시간이고요. 최마의 마스다는 오늘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뭐 탑다운이니까 네. 매크로부터 봐야 되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지나간 얘기가 됐고 시장은 이미 녹여버렸고 네. 뭐 미국 재무부 장관은 무디스의 이 평가절하는 후행적이다라고 네. 애써 태어난 척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장 초반에는 뉴욕에서 이제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떨어졌으니까 네. 막 던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우 고기로 치면은 투뿔 등심이 원뿔 등심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많이 차이가 난가 이렇게 했는데 먹어보니 사실 별 차이는 없어서 다시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들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아주 뭐 해프닝이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결과론적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조정을 받는 게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차라리 적당하게 조정받는 게. 엉뚱하게 갑자기 조정 이야기를 하느냐. 이 정도면 다행인 거 아니냐.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상승과 하락의 어떤 연속성이 좀 보이면서 적당한 조정은 더 상승하기 위한 또 발돋움이 되거든요. 네.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보다도 더 가파르게, 더 강하게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떤 트리거를 만나서 이제 쉬어가느냐가 굉장히 궁금했었고 중요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여건을 이 무디스가 좀 마련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너무나 빠르게 또 이것을 소화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또 차익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질 때 그때는 저는 더 아프게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왕 노출이 된 거 좀 쉬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상승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네. 좀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적절한 조정은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에 무디스의 신용평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죠. S&P 그리고 피치사가 이미 조금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무디스도 언젠가는 내릴 건데 그 언젠가가 어느 시점일 것이냐 다들 이제 궁금했던 상황 속에 지난주에 이제 좀 나왔던 상황. 하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이 정말 빠르게 이야기를 했죠. 후행성 네. 지표다. 네.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그 이야기에 주말 사이에 한번 슈팅이 또 강하게 한번 나왔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이 트럼프임을 감안을 하면 트럼프는 굉장히 강한 워딩을 쓰면서 저거 들을 필요 없다. 네. 앞으로 계속 이럴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이거 정치적 꼼수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조금은 조정 혹은 쉬어가기 위한 어떤 그 단계였는데 너무 아쉽게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이제 CPI가 약간 둔화됐다라는 것은 지난주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렇게 네. 되면 파월 연준 의장도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겠죠. 빠르게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네. 그럼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뉘앙스가 풍겨지게 되면 또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안도감이 또 나타나면서 온화한 모습들은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역사적인 또 고점으로 돌파할 만한 명분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지금 따지고 보면 관세 이야기는 계속 ING 중이고 네. 그리고 기업들 실적에 대한 2분기, 3분기 가이던스는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가야 되느냐라고 해보면 그것도 물음표거든요. 뭐 그렇게 시진핑과 친해요 이렇게 해서 만나고서 뭐 없던 일로 합시다 네. 이러면 뭐또 뭐 언제나 그랬죠. 네.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도 뭐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태도 우리가 네, 돌이켜보면 북미 정상회담 할 뭐 때. 만나고 나서 뭐 5분 만에 또 문 박차고 나와가지고 또 시장에 큰 충격을 줬던 과거의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안도 랠리에 탑승을 하기보단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마인드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저도 그렇지만 네. 가는 기업이 계속 가니까 피곤함. 안 살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또 내가 막상 사면 또 물리는 그 그렇죠. 악순환의 연속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서 적어도 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에 한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조금 적당히 눌러주는 그래서 열기를 좀 식혀주는 사실 그렇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이거든요. 네. 뭐 다우나 나스닥은 또 다르지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김태성 본부장 얘기는 차라리 무디의 저 이벤트 때문에 좀 적당히 눌러주면 오히려 연준이나 그쵸. 뭐 이런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해도 될 만한 이런 소화 과정이겠는데 근데 네. 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 의원들 일제히 금리 인하는 조금 그렇죠. 보수적이야. 뭐 네. 이렇게 돼버리니 동력이 조금 그렇죠. 소실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고 뭐 시장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땡기겠다고 가면은 뭐 가는 거죠. 뭐. 네. 아무도 모르는 건데. 자, 이제 조금 내려가서 젠슨 황 엔비디아의 CEO가 지금 대만에서 컴퓨텍스 행사에 참석해서 기조연설을 했죠. 네. 뭐가 나올 건지에 대한 얘기가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조금 뉘앙스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제 AI의 어떤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집중된 그렇죠. GPU라고 하는 네.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플랫폼적인 형태로 소프트웨어와 뭐 많은 것들을 막 갖추겠다라고 뭐 인프라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뭐 대만은 컴퓨텍스, 싱가포르는 세미콘 동남아시아 사실 IT 행사들이 지금 외부에서 많거든요. 많죠. 네. 자 일단은 젠슨왕부터 가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좀 예시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갤럭시 쓰시는 분들 작년 중반까지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서로 충전 단자가 달라서 뭐 C 타입 그렇죠. 뭐 무슨 타입 이렇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O핀 쓰셔야 되고 네. 또 갤럭시는 C 타입 쓰셨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동일해가는 규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하는 거죠. 작년과 재작년은 본인들만의 시그니처 혹은 본인들만의 어떤 기술력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호환성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인프라 투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인프라 투자를 함에 있어서 미국의 중심은 중심이지만 각국 나라에 거점을 만들어서 네. 인프라 현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아마 이 젠슨 CEO의 어떤 목적은 대만 쪽에 조금 더 빠르게 확장을 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 TSMC로부터 받는 물량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결국 옆에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사실은 내려면 TSMC가 되고 그렇죠. 우리 지금 엔비디아처럼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오더를 내는 엔비디아가 맞아요. 갑이고 TSMC가 을인데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생산 허브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TSMC와 함께 이제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대만의 거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떤 시각을 바라볼 거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대만에 지금 가 있는 걸 자체를 지금 트럼프는 다 미국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젠슨 황 CEO가 대만을 가서 어떻게 보면 인프라 AI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좀 놓고 생각을 해보면 네. 대만은 이제 미국 편에 섰다라고 젠슨 황 CEO가 트럼프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것까지 저는 포함이 되어 있는 이번 기조 많은 연설이었다. 계산식이 들어가 그렇죠. 있군요. 기조 연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어떤 기조 연설을 발판 삼아 엔비디아가 한 번 더 좋은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아졌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을 하면서 엔비디아로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2분기, 3분기 가이던스.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매출을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품으로 낼 거냐 이게 참 걱정이었는데 트럼프가 사우디 가면서 젠슨 황이 사우디에 엄청나게 많은 또 HBM을 팔고 왔기 때문에 네.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이 불확실성도 또 내려놓을 수 있고 또 오늘 기조연설을 통해서 인프라 확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이제 대만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있고 여기서 동아시아 쪽으로 이제 시장의 확장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젠슨 황 CEO가 한 2, 3주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본인들에게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은 네.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사업적인 이제 관점으로 봤을 때 중국을 놓칠 수도 없고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네. 그들에게 맞는 또 칩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지 인프라 확장이 엔비디아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고 좋은 선택지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복합 함수가 있겠네요. 일단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도 동조를 좀 해줘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니 당장 회사를 영향하는 입장에서는 이익이나 매출처를 대안으로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 그럼 중동 뚫어줄게 그렇죠. 이렇게 뚫어줘서 그 선물로 네. 대만에 대한 비중을 조금 확고히 하기 위해서 대만의 거점에 대한 이슈를 잡았다. 근데 젠슨 황이 약간 외형 저도 지금 언뜻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약간 아시아계 맞습니다. 그죠? 네. 싱가포르 계신가? 뭐 들었는데 한번 까먹었네. 하여튼 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자, 젠슨황의 이 대만 집중,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까? 객관적으로 보면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TSMC를 더 품어주는 거죠. 저 엔비디아. 뭐 그건 어쩔 수 입장에서는. 없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네네. 슈퍼 의리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라든지 네. 삼성전자는 당연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우선 기술주의 상승에 좀 주목이 되다 보니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 네. 그런데 사실 반도체 IT 투톱 기업들은 불편할지라도 우리나라 장비주들이라든지 소재주들에게는 저는 기회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엔 TSMC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여전히 높은 수요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장비주 그리고 소재들은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지만 우리나라 장비, 소재, 부품단, 그러니까 소부장주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말이 많은 쪽이 결국엔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일 것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는 한미반도체가 저도 월등히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근데 테크인사이트라고 하는 뭐 글로벌 평가지 그렇죠. 에서도 전 세계 10대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한미반도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네. 물론 IDM의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종합 반도체 회사니까 장비 회사라고 보진 않고 뭐 ASML 이런 극자외선 노광기 만드는 네덜란드 회사 그 안에 한미반도체가 들어가 있으니 뭐 인정은 되고 공인이 된 거 아니에요? 공인이 된 거죠.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그 장비 한 대로 만들어낸 HBM 가격을 보면 사실 네. SK하이닉스도 정말 저렴하게 그 장비를 들어온 것도 저는 네.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무튼 30억 정도 좀 안 되는 장비 가지고 한 대당 HBM 한 2천억이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저도 한번 그때 방송을 했는데 사실 그런데 네.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이 먼저 시세를 좀 한번 냈었던 한미반도체보다는 하나비전을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는 쪽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좀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매매 기준이 좀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저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쪽은 좀 논외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최근에 이제 세정이라든지 식각 쪽에 대한 관심도는 한번 높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공통분모로도 부각되는. 왜 그러냐면 지금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올 초에 미국 가서 다 팔고 왔다 그랬고 네. 또 지금 엔비디아가 사우디 가서 굉장히 많은 칩을 팔았습니다. 그럼 이게 칩이라고 하는 게 풀캐파를 돌렸을 때 100개를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만약 고객이 120개, 130개 달라 그러면 못 줍니다. 근데 지금 계속 어디선가 지금 칩이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단의 수요가 좀 높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공장 증설을 했는가? 이건 아니죠. 그러면 공장 증설을 하지 않고 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는 뭐가 있냐면 수율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공정 중에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공정이 식각이라든지 세정 쪽에서 또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장비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세정이라든지 식각 장비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또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젠슨 황 입장에서도 대만계 미국인이라고 하시네요. 네. 어디 황 씨인지는 우리나라 같으면 또 뭐 안동황 씨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나한테 우스갯소리로 또 테마주 찾을까봐 그렇고 자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보면 TSMC는 중요한 파트너사고 버리는 게 아니라 뭐 지금 끌려다니는 그렇죠. 입장이고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이제 수위가 끌어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달리기 위해서 이번 컴퓨텍스에서 보면은 6G 기반의 AI 요 얘기도 꺼냈잖아요. 삼성전자와 파트너십을 몇 개 더 회사가 있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이제 6세대 12단 얘기까지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두 회사를 놓을 수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의 HBM 판세 뒤집기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불가합니다. 네. 아직도 헤매고 있나요? 네. 뭐 헤매는 건 둘째치고 이게 반도체 산업의 이제 초격차를 다루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정점에 선 기업들은 내려오기도 힘들고 추월하기도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이게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요. 그렇죠. 반도체가. 할 수 있다면
진작했겠죠. 지금 시간이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양산을 하지도 못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답안지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네. 추후에 양산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1위 기업으로 발돋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대신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원화보다는 2원화, 3원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에는 다소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성장은 가능하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가 부각이 되면 먼저 SK하이닉스가 관심을 받겠죠.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뭐 미운오리 새끼라고 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만약 네. HBM 관련해서 잘 해결을 해주고 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파운드리까지 명확한 답을 준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또 삼성전자가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네네네. 플러스 보유하고 있는 포트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다. 나 지금 삼성전자 갖고 있다. 혹은 나는 뭐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 굳이 삼성전자를 더 편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SK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길게 왔었을 땐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는 것도 지금 밸런스 있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적인 기업은 혹시 있나요? 저는 이오테크닉스라는 기업을 요새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파크 시스템즈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파크 시스템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파크 시스템즈처럼 앞으로 또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또 올려잡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을 보신다면 그냥 많이 빠져 있다고 무조건 사시기보단 반등이 나올 만한 명분이 좀 나오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이렇게 엉쳐매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 묶여 있는 밸류체인, 그럴싸한 그렇죠. 말은 밸류체인인데 잘못 해석이 되면은 이제 거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맞아요. 삼성전자가 헤매니까 밑으로도 다 좀 헤매고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들으시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이 지금 팩트는 그러니까 네. HBM에 대해서는 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멘트 잘못하면 자꾸 항의가 들어왔어요. 에너지주로 가겠습니다. 네. 에너지주의 반등, 요건 조금 어떻게 또 해석이 되나요? 일단 오늘 시장을 보면 수급 시속 게임이 반도체와 에너지 쪽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제 안 좋으니까 네. 에너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반도체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이 다수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은 결국 이제 중국의 어떤 낮은 가격 때문에 길을 피지 못했던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제는 좀 경쟁성을 가지고 해외에도 진출을 할 만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중국에 대한 제품을 규제를 하고 또 이제 중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태양광주들에게는 저는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외 쪽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부적으로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햇빛연금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햇빛연금. 그러니까 제주도에는 바란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뭐 한글 시행을 하고 표현은 있어서 좋긴 한데. 네. 뭐 햇빛연금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또 자리를 잡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IRA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서 흔들리곤 있지만 저는 한화솔루션과 HG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OCI 홀딩스만큼은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이제는 따로 빼서 봐야 되는 쪽이 원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원전. 네, 이제 원전은 해당 어떤 에너지원에서 가장 큰 형님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네. 원전은 따로 빼서 단기적으로도 괜찮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요소들이 많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섹터 내에서는 혹시 그래도 선택적 기업? 사실은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볼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전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세가 나오면 좀 따라가는 경향들이 높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G2파워 혹은 저는 우진엔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진엔텍. 저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실적에 대한 견고함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다른 기자재 종목군들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시세가 날 때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모양인데 더 물어보려고 했더니 냉각수 같은 거는 보통 바닷가에만 있잖아요. 네. 바닷물을 그대로 붓는 건 아닐 거고 그렇겠죠. 후쿠시마는 특수하기 때문에 그냥 막 쏟아부었지만 네.
그것도 막 정제하거나 필터하고 이런 회사들은 혹시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스터디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알겠습니다. 여쭤보면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제를 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마스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들어봤고요.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